안녕하세요. 3월 1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 4일에 이어서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보통 코스피 지수의 급락은 시장 전체의 다수의 절대 다수의 종목들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어제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 지수의 급락,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다시 장중에 마이너스 10% 이상씩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 지수에 비해서 중형주, 소형주 지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수의 안정적인 흐름 하에, 그 기반 하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인데, 그래서 시장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거칠게 나타나게 되면 종목들은, 특히 베타 개수가 크기 때문에 종목들은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견조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3위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거칠게 전개되고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 다수의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지난 3월 3일, 4일 급락 과정에서 하락폭이 정말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잖아요. 뭐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3월 5일, 6일 날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급반등의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던 반등의 주역이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었거든요. 그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는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그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어제는 상대적으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2차전지 종목들이고, 바이오 종목들도 좀 견조한 양상들 펼쳐졌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란 전쟁이 거칠어지고 유가가 급등하고 100불 넘어가니까 또 호들갑을 떨죠. 120불, 150불 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원달러 환율이 1494원까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발동했을 당시에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갔었는데 어제 1494원까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요소였고, 그게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열렸던, 조금 전에 마감됐던 미국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여기에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6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좀 급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항공물, MSCI 항공물 ETF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하는 현상들이 보여졌죠. 시장 자체가 훼손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 전쟁은 빌미에 해당되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워낙 크게 나타났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 또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작용이 크게 나타나니까 반등도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의 급락은 이란 전쟁이 악화되고 유가가 올라가고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기본적인 매크로 변수들도 시장이 작용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주에 12% 이상의 급락, 사상 최대치의 급락, 그리고 3월 5일 날, 3월 6일 날 반등이 이어졌던, 물론 3월 6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쉬었죠. 코스피 지수는 보합세였고, 이 강한 반등도 어제 하락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급락은 그냥 지난 3월 3일, 4일 날 발생했던 급락에 대한 여진이다. 예전에도 늘 이런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워낙 그 상하폭이 크게 나타난 거죠. 그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장 지수가 3, 4%만 왔다 갔다 해도 엄청나게 놀라고 무섭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지수가 무슨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처럼 하루에 7, 8%씩 움직이는 예사도 아닌 일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도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 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제 나타났던 가장 큰 시장의 특징적인 현상은 시장 전체의 거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1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면 일반적인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그냥 정상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그냥 초토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투매 나오고 난리도 아닌 상황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제는 조금 잔잔한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어제는. 왜 그러냐.
이미 지난 3월 4일, 3월 3일, 3월 4일 급락 과정에서, 그리고 3월 5일 날 반등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매물들이 털렸거든요. 털렸다는 표현 쓰는 게 조금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만 매물이 많이 정리가 된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장이었는데 반대 매매가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3월 4일 날 220억이 나왔죠. 220억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던 게 3월 5일 날 770억, 그리고 3월 6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 820억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또 급락했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 반대매매 또 나와요. 근데 이미 반대매매가 거의 2천억 가까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 2천억 정도 반대매매가 출회했단 말이에요. 오늘 어제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급락을 많이 한 종목들은 많이 하락했죠. 하락 특히 반도체 종목들 어제 뭐 집단적으로 급락했습니다만 지난 5일, 6일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놀랄 부분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들로 막 거래 투매가 나오고 뭐 매물들 쏟아지고 이래야 정상인데 어제는 전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어제 저희 매매폴드에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종목도 나타나는 거죠. 물론 뭐 플러스를 장중에 잠깐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뭐 시장 전체 영향 때문에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지난주에도 저희 시황폴드에 제가 장중에 계속 보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급하게 올라도 좋을 게 없고 삼성전자가 급하게 밀려도 좋을 게 없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얼마입니까? 어제 기준으로 5,200포인트. 5,200포인트가 나쁜가요? 5,200포인트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워낙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6,300포인트까지 급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발생했던 높은 변동성이 해소되는 구간. 그리고 3월 3일, 3월 4일 3월 3일 하락은 정상적이고요. 3월 4일 하락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급락이 워낙 크게 나타나니까 3월 5일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났고 6일 날은 종목들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스킵 브레이크에 들어갔는데 코스닥 지수가 스킵 브레이크 안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사실 나타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 둬야 되느냐?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포커스는 중형주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동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강시장 이막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돈들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넘어가고 코스피가 5,000 넘어가고 5,000 넘어가면서 막 매일 5,200, 5,300, 뭐 5,500, 5,600, 5,700, 그러다 6,000 이러니까 시장에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죠. 야, 나만 빼고 세상에 주식하면서 돈 떼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막 들어와요. 돈들이 막 들어와서 뭐 삽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사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잖아요.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여러분들 뭐 시장에 있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다 몰라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물론 데이터 뽑으면 나오죠. 근데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ETF까지 다 합치면 지금 이제 스펙은 제외하더라도 ETF까지 합치면 현재 상장돼서 거래되는 종목이 한 3,8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3,800개 정도 되는 거 ETF 빼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종목들 한 2,500개 이상 전으로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 익숙한 회사들, 그게 뭐 하는 회사들인가요? B2C잖아요. 우리 소비재를 판매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LG전자, 현대차, 대표적인 회사들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건 그냥 너무 잘하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보험회사들, 정권회사들.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보는 거니까.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뭐 하는 회사인지를 회사 명만 보면, 종목 명만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종목 명이 대개 4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 이름이 4자였거든요.
삼성 뭡니까? 전자잖아요. 삼성전자. LG 전자잖아요. LG 화학. 그러니까 회사 사명이 붙고 뒤에 뭐 하는 회사인지가 뒤에 붙었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증권. 그렇게 딱 회사 이름 뒤에 딱 붙는 거예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명 뒤에 대부분 옛날에는 그렇게 붙었었어요. 무슨 의류, 무슨 산업.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회사 이름이 워낙 다르니까. 원체 발음하기도 힘든 회사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새로 들어오면 그냥 삼성전자 사야 되는 게 진리고, 그게 정답이고. 사실 또 길게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뭐 딴 거 볼 필요 있습니까? 한국 주식시장 하면 삼성전자지 뭐. 삼성전자 제가 뭐 예전에도 지나가는 얘기를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와서 첫 주식 매수한 게 삼성전자라니까요. 그게 1990년대 제가 대우증권 들어와서 이런저런 과정 거치고 영업 하러 들어와서 객장에 앉아서 제 첫 고객분한테 처음으로 사드린 주식이 삼성전자였어요. 그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500원이었고요. 그때 액면가 5,000원일 때 25,000원에 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25,000원으로, 액면가 5,000원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사는 게 정답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사서 지금부터 10년, 20년 여러분들 들고 계실 수 있나요? 못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다양한 그 커뮤니티도 보고, 채널들도 보고, 유튜브 방송도 보고, 전국 방송, TV에 전국 방송 요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보고 하잖아요. 보고서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그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손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핫하게 움직였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핫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시장에서 그냥 맨날 엎어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주식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까요? 기사화되지도 않아요. 기사화되고 뭔가가 거론이 된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인 그 현상을 보고, 그 형상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대중화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작년에 막 5만 전자, 6만 전자 할 때 누가 쳐다나 봤습니까?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19만 원, 20만 원 되니까 막 난리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려버리죠. 근데 삼성전자 물린다고 해서 큰일 나겠습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또 운전권 회복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안 빠져요. 하이닉스 안 빠져요. 업황이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후에 이런 급한 하락을 보여야만이 단기적으로 막 뭔가를 기대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리되고 다시 시세는 안정을 잡고 다져가고 다시 만들어져요.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전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와의 괴리가 얼마나 확대됐습니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의 괴리가 2025년 1월 1일 날, 1월 2일 날 둘을 100으로 놓고 봤더니 코스피 지수가 100으로 했는데 값이 안 바뀌지. 갑자기 수치가 100으로 놓고 봤더니 현재 제일 차이가 많이 발생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62, 그러니까 160% 오른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173, 73%.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약 100% 정도 차이가 나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에 지난 1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 그러던 게 조금 해소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지수의 간극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좁혀지게 돼요. 원래
코스피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데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때는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과거에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어요. 코스피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주고 그다음 코스닥이 따라가는데 그 시간의 간격이 그렇게 지금처럼 1년 이상 걸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1년 이상 소요가 됐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시장의 상승이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해요. 근데 지금부터 그 주역이 누가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다시 주역이 된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든든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가운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가 누구다? 중심 플레이어는 개인, 이제 국내 기관들이에요. 국내 기관들. 국내 기관들이 중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중심 플레이어들이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배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돼 있는 게 시가총액 단위로 중형주예요. 그리고 그게 최근 이번 급락장에서 나타났어요. 급락장에서 지수를 다시 간단하게 한번 이겨 볼게요. 최근 며칠간만 놓고 보면 이번 1월 달부터죠. 1월부터 막판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가면서 1300조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는 상황이 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대한 반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1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장의 그 갭을 지수와 실제 시장의 갭이 메워지는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급한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는 돈이죠. 어떤 돈? 고객의 딱금이 이때 급하게 들어왔어요. 100조를 넘었으면서부터 130조 때까지 그냥 급하게 들어오고 결국 이게 어디로 갔느냐? 삼성전자로 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급하게 끌어올려 버렸죠. 이 구간이 해소되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여기 여러분들 잘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빠질 때 코스피가 덜 빠지고 코스닥이 덜 빠지고 돌릴 때 코스닥이 더 빨리 돌리는 현상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급한 슈팅이 나타난 이후에 급락 과정에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시장이 지난주부터 실제 이건 1월 달부터 펼쳐졌던 부분인데 중간에 조금 왜곡됐죠. 그래서 지난 방송도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지수는 6,500포인트, 6,300포인트인데 실제 지수는 4,500이 불과하다라고 그때 제가 데이터를 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감적으로 괴리가 발생한 이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난주부터 시장이 급하게 밀리고 삼성전자가 1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버텨주는 이런 현상은 잘 없는 현상들이에요. 시장에서 보기 드문 현상들이에요. 삼성전자가 1% 빠지면 종목들 2% 빠지고 삼성전자 5% 빠지면 다른 종목들 10% 빠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0% 빠지잖아요. 웬만한 종목들 그냥 하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장이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만큼 사실 취약했었거든요. 근데 그 취약했던 시장이 난 취약하지 않아 라고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그게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에 사람들 시선이 가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바라는 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하게 급등하고 급하게 급락하는 일만 없어라. 제발. 좀 그냥 조용히 좀 가주라. 물론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저 미친놈 뭐 소리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단기간에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은 뭘로 평가하는지 지수로 평가하잖아요. 지수로 평가하는데 지수가 뭐 여기서 5천 넘어서 6,300 갔는데 뭐 10,000포인트 가도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SR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3,600조 가야 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3,600조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 15,000포인트 가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 올라서 15,000포인트 가면 주식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 아작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올라올 만큼 올라왔지 뭐. 그래 좀 쉬어도 되잖아요. 시가총액 300조 있던 게 1000조 넘었는데 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간극이 발생했던 종목들의 시세에 재편되는 그 시장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워낙 급락, 급등 막 나타나니까 정신이 뭐 혼미한 거지. 그래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데 방향은 이미 딱 잡혀 있어요.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뭐 급락한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서킷 브레이커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8%까지 빠졌잖아요.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어요. 근데 8%. 지난주에 급등할 때 12% 상승했어요. 코스닥 지수 14%까지 상승했어요.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급락했으니까 오늘 급반등 나오거든요. 특히 어제 또 미국 시장도 또 올렸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전쟁 빨리 끝낼 수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 아저씨는 뭐 맨날 얘기가 달라지는 사람이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이미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미사일 아무리 더 쏴본들, 여기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나본들 시장은 충격 안 받아요. 유가 뭐 150불 가네 하더니 어제 바로 급락해 버리잖아요. 어제도. 어제 5%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는 항상 단기간에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지만 충격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게 그냥 그걸로 마무리돼요. 다만 여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진이라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맞았죠. 크게 돌렸죠. 또다시 크게 맞았어요. 하지만 어제 크게 맞은 거는 지난주 3일날 4일날에 비하면 크지 않아요. 특히 4일에 비하면 크지 않아요. 같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급반등 나와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이 급반등은 3월 5일의 반등보다 작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반발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맞고 또 반발해요. 근데 그 반발의 크기가 크나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바닥이 수렴하잖아요. 시장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맞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황폴드에 계속 올려드렸던 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겁낼 이유도 없다고. 오히려 지금부터 좀 더 시장에서 강해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트래킹해서 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그러한 종목들의 그 강함이 상대 강도가 강해지는 그 종목들의 상대 강도가 유지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그들로 비중을 옮겨가면 되고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장이 수렴하고 이게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안정 찾고 다지고 안착하는 과정. 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딱 포지션이 돈 되는 포지션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시장이 또 움직여요. 그냥 바로 빠박 붙어버리는 거지.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눈물어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물론 뭐 잘 모르는데 뭐 딴 거 할 필요 있어.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ETF를 사는 게 맞죠.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ETF나 거의 대동하게 움직이지만 사실 그래도 ETF는 다른 종목들이라도 있잖아요.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은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그냥 강세장 시작, 시간이 지나서 강세장 끝, 이때까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가는 게 강세장이 아니에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중간중간의 드랍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폭락보다 더 무섭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이 끝났네만 이런 얘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가는 시장이에요, 그냥. 그 가는 시장 과정의 일부예요, 지금. 그 일부에서 대신 적절하게 시장에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제일 올라가는 종목을 못 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종목들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옛날에 그래서 블루칩, 옐로우칩, 레드칩 뭐 이렇게 막 분류를 했었잖아요. 카지노의 칩을 비교해서. 그것처럼 인류 종목이 제일 대장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종목들로 가는 수순이에요. 가는 수순에 뭐가 있다고요? 시가총액 중형주. 5천억에서 제가 처음에는 3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4조, 5조. 그러니까 지금은 5천억도 이제 너무 싼 거예요.
5천억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5천억짜리는 주식도 아닌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워낙 시가총액 레벨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5조 정도까지도 이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 돼요. 10조짜리도 요즘 얼마나 가볍게 움직이는데요. 10조짜리도 가볍게 움직여요. 하물며 1000조짜리도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가 넘은 주식이 하루에 뭐 10%씩 올랐다 10%씩 내렸다 하는데, 이제 시가총액 뭐 2, 3조짜리, 5조짜리, 10조짜리들이 뭐 그런 일 안 나타나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청나게 큰 주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큰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체감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가총액 1조는 헐값에 거래되는 종목들이에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꾸준히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주면 시가총액 1조짜리 10조가 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펼쳐져요. 그런 게 뻔히 보이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 방송도 올려드렸는데 군중들이 치에 있는 그 길에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쪽이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그냥 유행 속에 같이 가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별 다른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몰려서 쓸려 다니면 돼요. 근데 그게 또 진리라고 생각들 해요. 예를 들어 맛집 막 어떤 집이 막 대박이 났어. 뭐 흑백 요리사 나 소개돼가지고 그 집 막 갑자기 핫한 곳이 돼가지고 막 줄을 몇 시간씩 써요. 그때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서 막 줄 서서 뭐 어쨌든 간에 먹고 인증샷 올리고 막 그래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막 줄 서서 없는 시간이 남아도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줄 서서 뭐 가가지고 뭐 인증샷 해가지고 뭐 했네, 어쩌네, 저쩌네. 그게 군중이거든요.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군중 속에 휩쓸려 다니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러나 최소한 그 군중에서 좀 벗어나서 군중들이 보지 않는 걸 조금 더 먼저 보려고 하는 노력.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러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외로움도 있어야 되고 외로움도 겪어야 되고 고독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항상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근데 군중 속에 있으면 힘들진 않잖아. 근데 힘들지 않게 가서 돈을 안 벌래? 좀 힘들어도 돈을 벌래?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돈 버는 걸 선택하지. 또 바보가 돈 안 버는 걸 선택하겠다고 하겠어요. 뭐 군중 속에 들어간다고 돈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 모여있는데 n분의 1 하면 내 파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개인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제가 주식시장 돌아서 90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지금. 밖에 돈들이 넘쳐나요. 그 돈들이 지금 막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를 결국 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계속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사람이 매매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면 이상한 종목들도 매매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시장은 지금 현재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경영주를 중심으로 좀 잘 봐야 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올려드린 방송에도 그 종목들을 좀 추려서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지금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면 한 32개 정도 나와요. 32개 정도. 어제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 굉장히 슈팅이 임박한 종목들이에요. 이들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좀 차분한 가운데 중형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사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매매폴드 오시면 됩니다. 매매폴드 와서 한 달 만에 뭔가 인생 역전을 노리겠다. 그런 분들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만에 뭘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고요. 차분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1년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배 낸 분도 있고 보니까 소액이지만 1,000만 원 갖고 4천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700만 원 갖고 3천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차를 바꾼 분도 계시고 몇 분이나 차를 바꿨다고 저한테
저희 직원을 통해서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집을 샀다는 분도 계세요. 이게 조건이 뭐냐?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근데 한 달 돌아서 한 달 만에 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못 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런 거는 그냥 뭐 급등주 맨날 얘기하는 곳에 가시면 돼요. 근데 주식 좀 제대로 해 보고 싶고 제대로 알차게 진짜 돈 맛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좀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풀도 오셔서 그냥 꾸준하게 한번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면 요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우리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스스로 다 하시잖아요. 스스로 해서 10 배짜리도 만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그 오래 계셨던 분들은 주식 사서 100% 올라가는 건 뭐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 어렵지.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다 아세요. 이제 그런 걸 해 나가게 되면 주식이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노후 걱정이 없어요. 정년퇴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단타 매일 해서 매일 생활비 벌자 이렇게 하는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억 가지고 하루에 얼마 벌기, 뭐 5천만 원 갖고 하루에 얼마를 벌기.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여러분들이 뭐 1억 가지고 퇴직금 중에 1억 가지고 나는 하루에 뭐 50만 원씩 하고 하루에 100만 원씩 1% 벌면 100만 원이니까 1%씩 벌어서 뭐 젊은 거 잘 살아야지. 생활비 벌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점점 원금의 손실이 가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굉장히 불안감이 커져요. 빨리 벌어야 되는데, 빨리 벌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주식 매매를 못 하게 돼요. 조급해져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 1억을 원금 1억 가지고 매일 얼마씩 벌어서 생활비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했던데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원금 가지고 그냥 산 게 되는 거예요. 그 원금이 떨어질 때까지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이 떨어져요, 결국은. 그 조급함을 가지고 주식을 해 가지고는 어떤 돈을 가지고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은 어쨌든 간에 느긋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 왔던 거예요. 지금 신용 쓰신 분들 뭐 단기 미수했던 분들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반대매매가 천억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반대매매 많이 나올 거예요. 반대매매 나오고 급등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뭐. 자, 아무튼 시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